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준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1세 김성우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뒤 식사도 줄이고 운동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몇 년 사이 혈관 안쪽에 지방이 서서히 쌓여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단순히 수치 하나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자주 놓치게 되는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지금 내 수치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생활습관 조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단계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약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와 생활습관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차이도 훨씬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준을 모르고 지나가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수치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보통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숫자만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총 콜레스테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수치의 조합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혈관 건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HDL 콜레스테롤, 즉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혈관 위험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높지 않더라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이 낮은 구조라면 혈관 안쪽에는 이미 지방이 쌓이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어떤 분은 수치는 괜찮다고 듣고 안심하고 어떤 분은 조금 높다는 말만 듣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혈관 건강은 단순히 한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에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조금 좁아져도 몸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문제를 처음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혈관 안쪽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은 이를 치우기 위해 여러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혈액이 흐르는 길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작고 단단한 LDL 입자입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혈관 벽 안쪽으로 더 쉽게 들어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위험도를 함께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혈압, 당뇨 여부, 흡연 여부, 그리고 가족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혈관 위험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LDL 수치라도 당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위험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혈관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약을 바로 시작해야 하고 어떤 분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위험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약을 시작해야 하는 기준과 생활 습관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의 차이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혈관이 왜 막히는지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실제로 중요한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에서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몸의 대사 상태입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습관, 체중, 활동량, 그리고 혈당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뀌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방의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것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가공류, 튀김류, 버터와 크림이 많은 음식,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지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의 첫 번째 기준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줄이려고만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체중과 복부 지방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LDL 콜레스테롤의 구조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작고 단단한 LDL 입자 증가입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혈관 벽 안쪽으로 더 쉽게 들어가면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체중 관리가 항상 함께 이야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 변화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활동량을 늘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 수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운동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도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지방을 간으로 다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안에 쌓인 지방을 정리하는 힘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 유지하면 콜레스테롤 구조가 점차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쪽 환경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모든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약을 시작해야 하는 기준과 병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안정되지만 어떤 분은 반드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기준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압 수치의 지속성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보았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이 수치가 며칠 동안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했는데도 140 이상이 계속 나온다면 이미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이 단단해지면 몸은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큰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혈압은 더 올라가고 혈관은 더 딱딱해지는 이른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이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뇌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조용한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 없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서 동시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단순한 혈압 상승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나이와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가족 중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면 같은 혈압 수치라도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생활 관리로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약을 미루고 오랫동안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느냐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혈관 손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혈압 수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가끔 높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높은 상태인지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단 한 번의 측정으로 고혈압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여러 번 측정한 기록, 생활 습관, 나이와 다른 질환 여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일주일 정도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재보았을 때 대부분의 수치가 수축기 135에서 140 이상 또는 이완기 85에서 90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이때는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혈압 흐름을 평소에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을 때 불필요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정말 주의해야 할 상황도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야기할 때 숫자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몸 전체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는 것보다 몸의 변화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는데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차고, 가끔 머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밤에 잠이 얕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화 속도입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에는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한 번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주 동안의 흐름, 몸에서 느끼는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면 혈압이라는 숫자에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고 왜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라는 숫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오랜 생활 습관 속에서 천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을 가끔 확인해보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고 몸의 변화를 살피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수치가 일정 기간 계속 높게 나오거나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F.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혈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기준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